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경제 전반의 상호작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지갑사정과 아주 그냥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아니, 경제가 왜 이래? 좋을 때는 막 신나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곤두박질 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의 단서를 하나씩 저랑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제목이 뭐냐면 나의 지출이 너의 소득이라는 건데요. 이게 되게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 경제 전체를 꿰뚫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과서에 나오는 9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경제라는 게 한번 휘청하면 그 충격이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쫙 퍼지잖아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원칙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 주택 건설이 확 줄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단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소득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돈이 줄어든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세 번째 단계, 동네 가게 가서 외식도 줄이고 물건도 덜 사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가게 사장님 소득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딱 하나의 충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대한 연쇄 반응으로 경제 전체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이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왜 불황이 한번 시작되면 끝도 없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또 회복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연결고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갑을 닫는 순간 그게 바로 옆 사람 소득에 타격을 주는 이 구조 말이에요. 무섭죠? 자,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서가 같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가 쓰는 돈, 그러니까 이 총 지출이 우리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하고 균형이 딱 깨져버리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교과서의 10번째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쓰는 돈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안 쓴다? 그럼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겠죠. 이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만 많으니까 가격이 막 오르겠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이 위험한 롤러코스터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짜잔 하고 11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서 이 지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구원투수라고 할까요? 정부가 뭘로 이걸 조절하냐고요? 바로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지출을 늘리기도 하고요. 세금을 깎아줘서 우리가 쓸 돈을 많게 해주기도 하죠. 아니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자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차갑게 식었을 때는 불을 좀 지펴주고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찬물을 좀 끼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하게 요동치지 않게 좀 완만하게 가게 가려는 노력.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제의 단기적인 등락,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의 오르내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카메라를 한번 쫙 뒤로 당겨서 줌 마우스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멀리서 보면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중요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바로 시간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마법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저 옛날 트랙터랑 오른쪽에 있는 최신식 농기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만들어내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바로 이 힘,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진짜 엔진이고 우리 삶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 그래프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대공황이라던가 금융위기 같은 아주 깊은 골짜기들이 분명히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단기적인 경기 침체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오른쪽 위를 향해 쭉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지면서 계속 성장해 왔다는 거죠. 지난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 결과 지금 우리 조상들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경제 롤러코스터 미스터리, 그 핵심 단서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3가지 원칙,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원칙 9번.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 원칙 10번. 쓰는 돈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즉 생산 능력과 엇나가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마지막 셋째, 원칙 11번. 정부가 여러 정책을 통해 이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경제가 돌아가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확 트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AI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 기술 발전이 가져다줄 엄청난 성장의 혜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할까요? 이 질문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